코로나19가 예상치 못하게 발생하면서 전 세계가 경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위기는 과거 금융위기와 달리 감염병 확산이라는 경제 외적 충격에서 발생했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이에 따라 주요국은 피해를 입은 가게와 기업을 구제하고 실물 위기가 금융 부문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각종 대응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국의 코로나 대응 정책,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소득이 감소한 가계를 지원하기 위해 미국, 독일, 영국 등의 주요국은 현금을 지급하고 실업수당 등의 복지를 확대하였을 뿐만 아니라 세금과 임대료의 납부를 유예하거나 감면하였습니다. 기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생계 지원과 고용 유지 유도를 위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현금을 지급하고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에 대해서도 대출과 보증을 확대하였으며 각종 세금을 유예하거나 감면하였습니다. 한편 주요국 통화당국은 기준금리를 제로 수준으로 인하하고 양적 완화를 재개하여 국채 등의 자산 매입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금융시장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 금융부문뿐만 아니라 채권시장, 대출시장에도 직접 유동성을 공급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시적으로 금융기관의 자본금 적립 부담을 완화하고 각종 감독 기준도 완화하여 금융기관이 실물 부문에 대한 자금 공급 여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코로나 위기 대응 정책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과거의 금융위기 대응에는 과다부채 문제를 촉발시킨 원인 제공자의 자구 노력이 강조되었는데요. 이에 반해 이번 코로나 위기 대응에서는 피해를 입은 가계와 기업을 지원하는 데 정책의 주안점을 두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충격이 컸던 만큼 대응 정책의 강도가 강했고 신속한 대응을 위해 수혜 요건도 간소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존 복지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던 자영업자, 특수고용자 등에게도 정책 대상을 확대했다는 점도 특징입니다. 한편 미국의 경우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간 긴밀한 정책 협조를 통해 단기간에 대규모 자금을 신용시장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미국 중앙은행이 회사채 시장과 대출시장 등에 직접 자금을 공급하거나 유럽연합 차원에서 코로나 위기 공동 대응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고자 했던 사례처럼 평소에는 꺼려졌던 정책까지 시도되었다는 점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최근 코로나19가 미국 일부 지역과 신흥국을 중심으로 계속 확대되고 있어서 코로나 위기가 예상보다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에 따라 주요국은 당초 수개월 정도 시행을 예상하고 도입하였던 코로나 위기 대응 정책을 연장하거나 수정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3차 추경의 차질 없는 집행을 시작으로 기존 대응 정책의 연장이나 수정, 보완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